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유화적인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답으로 큰 폭으로 올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79% 상승한 24,408.0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1.67% 오른 2,656.8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7% 높은 7,094.3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1% 상승이었습니다. 3월 PPI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날 미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지난 2월 미국 도매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2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1.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1.1% 늘어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9% 증가였습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태와 맞물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배럴당 2.09달러, 3.3% 상승한 65달러 51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으로 시리아 응징에 나선다면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줄어든 것도 위험자산인 원유의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중국의 수입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 우려를 완화시킨 것이 주가 급등의 원인이 됐는데요. 유가가 3% 이상 오르면서 에너지 업종이 강세였고 기술주 역시 2% 이상 올랐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 역시 G2 국가의 무역전쟁 우려 완화감에 이틀째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4월 11일 수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염두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는데 일조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예, 보다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최은정 의원과 앞서서 간단한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지는,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찌 보면 좀 길을 조금 더 세워주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조금은 좀 뒤로 양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점진적인 그 시장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드는데 상당 부분 일조를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보아웃 포럼.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주된 내용 한 4가지 정도를 요약이 되는데요. 이 부분 다시 좀 좁혀보면 결국은 금융 개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중국 내부로의 어떤 그 수입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국과 미국 서로 간의 그 수입 관세, 실효 수입 관세가 조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입 관세가 부과되느냐를 이제 그 계산을 좀 해본 건데요. 실효 수입 관세, 미국산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국 의료의 수입, 이 부분은 한 5에서 10% 정도의 실효 수입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이 될 때 실효 관세율은 약 한 2%에서 3% 내외. 결국은 다소간 무역에 있어서의 상관, 그 관세 문제에 있어서 다소간 좀 불균형이 사실상 있었던 것이 맞았다라는 부분 이미 시장 내에 다 알려진 내용이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를 놓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시비를 걸어왔었죠. 실제 불공정한 무역 거래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자금의 어떤 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 발발 우려감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시장 상당 부분 긴장했다가 어제는 다시금 완화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양 국가의 대표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어쨌든 분명한 것 서로 간에 말로써 협박도 하고 말로써 양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의 그 상황은 확실하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여기에 유로존이 과연 어떤 모습을 취할지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역시 최근 나타난 어떤 그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러시아의 어떤 그 문제, 러시아의 미국과에 대한 어떤 그 보복 내지는 미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의 여부 이러한 부분들 역시 실질적으로 시장 내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상당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미 주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미국에다가 어떤 그 제스처 협상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금융업에 대한 외화 투자 제한 조치를 좀 완화해가는 그런 분위기. 특히나 보험업 개방 절차를 좀 가속화시키겠다라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자동차 등 관세폭을 큰 폭으로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품 수출, 소위 말하는 미국이 환율 조작국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미 무역 흑자국이 되겠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중국이 3,500억 달러가 넘죠. 우리나라는 약 한 280억 달러 정도, 대만도 우리나라 비슷한 정도의 대미 무역 흑자국이 되겠습니다. 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이 결국은 상품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야기 역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 일단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전쟁에 대해서 협상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게 되면서 유로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한 2%에 육박하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반등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게 언제 또 다시 무역 전쟁의 우려감으로 재발이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부분. 그러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피해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을 이제 나서야 될 텐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이 무역 전쟁의 영향권에서 다소간 좀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중국 소비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한한령의 해제 가시화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업종하고 엔터테인먼트 업종하고 면세점 업종하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 이슈가 완화될 때와 무역전쟁 이슈가 긴장감이 맴돌 때 조금 좀 다른 모습을 사실상 보이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한한령의 해제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서요.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3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도래하게 되는데요. 미중 간 무역 전쟁 가능성 등 이 정책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뿐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내 기업들의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표님? 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미국에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다시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글로벌 동조화를 이끌어낸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번 1분기 미국의 실적 시즌 상당 부분 어찌 보면 한동안 기술주들과 바이오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그 실적 논란 그리고 부외 정성적인 시장 내 이슈들이 사실상 다소간 좀 실망시켜 왔었던 주가의 입장에서는 다소간 좀 실망시켜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다시금 재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1분기 실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작년 말에 미국에서 발효가 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인하 일단 그 전체적인 효과 부분은 당장 올해만 해도 한 1조 달러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예상 외에 깜짝 실적을 1분기 실적 발표 때 그들이 발표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S&P 500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 1분기 순이익 한 20% 정도의 증가 예상이 되고 있다. 기존 전망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 전망치는 한 10% 내외의 성장에 불과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거의 2배 가까운 성장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월부터 법인세 적용 그 유리 14%포인트나 인하되는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효과 결국은 기업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재정 적자에 대한 확대 우려감이 시장 내에 나와 있는 것도 이런 감세안이 결국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늘리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수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결국은 미국의 기업들 역시 이 감세 혜택을 기업 단독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그 감세로 얻은 이 부분을 직원들과 같이 나누게 된다라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올려주고 인센티브를 올려주고 각종 복지 혜택을 늘려준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결국은
미국 전체적인 궁극적인 소비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전체적인 경제의 긍정적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사주 매입 확대, 그리고 배당 확대, 결국은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장 내 주가 안정을 만들어내고 1분기 실적이 다시금 소위 말하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 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익 추정치의 변화 업종, 상향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IT 반도체, IT 가전,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증권 업종, 그리고 화학과 비철금속, 이 부분 우리가 꼭 좀 유념해 놓고 시장 1분기 실적 시즌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무역 전쟁의 가능성이 완화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이 분위기 속에서 일단 시장은 조금 더 큰 이슈에 주목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시기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에 관심이 가지게 될 것이다.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최근 좀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의 어떤 그 바이오 기업에 대한 열풍이랄까요?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 좀 동요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 벤처 펀드에서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소문 아닌 소문 전해지면서 시장 내 수급 일시적인 불균형이 좀 나타나게 되고 바이오 주가의 어떤 그 상승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그 거품들이 고스란히 거쳐질, 없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쪽에 조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좀 공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이제 FOMC 3월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아마도 새벽에 발표가 되는 FOMC 의사록에 시장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장 내 금리 인상의 스탠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 일단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이 전망되긴 하지만 그 FOMC에서 소위 말하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어떤 그 무게중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고성장주들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고성장주들은요, 소위 말하는 거품주로 격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상당 부분 진실되게, 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예를 들면요, 매출이 4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연매출입니다. 시가총액이 6천억, 8천억을 간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 밸류에이션이냐? 매출이 300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그런 종목군들 시장 내 상당 부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속출이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 내에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서히 환율 보고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환율 보고서를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원화 추세가 지금 강세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1,060원, 1,070원대에 있는 원화가 1,050원대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인 중심에서 시장 변수별로 좀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4가지 정도 좀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1분기 실적, 두 번째가 무역전쟁 이슈, 세 번째가 주체별 수급과 관련된 이슈, 네 번째가 환율 조작국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추정치의 상향 업종에 관심을 갖자. 반도체와 증권, 화학, 에너지, IT, 가전.
무역전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물론 다소간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금 언제 재발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이 영향권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업종인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나가자. 주체별 수급, 코스닥 벤처펀드의 출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열풍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부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시장 큰 폭의 희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4차 산업과 관련된 신재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히나 IPO 신생 2년 차 이내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좀 가져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조작국 이슈는요. 환율 민감도가 높은 업종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견지 대응이 좀 다음 주 말 환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유효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참조해 두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예, 실적 시즌을 전후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은 빠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엔터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디어 콘텐츠 상장 지수 펀드 이 ETF가 IT와 바이오를 제치고 월간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기술주 급락,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유독 날개를 달고 고공비행 중인 엔터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자,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엔터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중국과에 대한 이런 교류가 조금씩 흐름이 좋아지다 보면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이런 회사가 어디냐면 바로 JYP 엔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공기반 소리반 얘기를 주창했던 이런 박진영 씨가 어떻게 보면 엔터주의 어떻게 보면 2위까지 입성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트와이스에 대한 이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트와이스가 2, 3일 전에 다시 또 컴백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여러모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1등을 하는 것은 바로 SM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어디 가수 쪽으로만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엔터 그룹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이런 이슈로 바로 이 키스트에 대한 이런 이슈입니다. 키스트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배우 라인들을 크게 펼쳐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가수 쪽만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하던 이런 회사에서 이제는 배우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입성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오는 조금 제자리거림에 있는 Y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돈을 벌어주는 이런 그룹인 이 빅뱅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휴식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탑이 조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지금 현재 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멤버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군대 쪽으로 다 지금 현재 입대가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간 이상의 어떻게 보면 공백기가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에서 지금 좀 주목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빅히트라는 회사고 지금 현재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워낙 크게 지금 현재 인기가 크다. 글로벌
아이돌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넷마블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넷마블이 2대 주주로 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뭐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이런 영상이나 화보를 활용한 실사형 어떻게 보면 게임까지 준비를 하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실제 이번에 인수했던 게 어떻게 보면 25% 정도를 인수를 했는데 실제 거기에 1조 가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치를 먹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빅히트가 이렇게 엔터주로 상장을 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좀 요동이 한번 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 엔터 관련된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놀고 먹고 즐기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컨텐츠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엔터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날개단 엔터주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간 바이오 대장주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간 발목을 잡았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특허 문제가 해결되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거품이라고 보고 계신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정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정말 많이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분명히 살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좀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돼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38조 5,7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7조 1,6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 여러분들 바로 삼성이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 프리미엄이 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삼성 그룹에서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보면 삼성을 이끌어 나갈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분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특허 문제를 해결되면서 투자 심리도 아주 긍정적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한참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수급 효과를 인해서 즉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오고 코스피 200 안에 이렇게 편입이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리레이팅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수요가 좀 붙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까지 상장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게 거의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셀트리온을 매도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세요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이제는 둘 다 조금씩 이제 멀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상승 여력에 대한 이런 이슈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증권업계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가 평균 값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전일 종가보다도 어떻게 보면 낮은 상태다라는 거. 물론 최근에 그런 새롭게 목표가를 내는 곳은 대부분 65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현재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조금씩 비싼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이런 숫자를 끌어다가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상당히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바이오 쪽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 어떻게 보면 미래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노령화가 되면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정말 미래에는 더 많이 곽광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회사로 변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실적만 보고는 조금 조정이 이제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금 오늘 당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당장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홀딩, 그렇지만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자. 그렇지만 새로 진입하기에는 조금씩 부담스러운 모양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자리 추가 상승에는 물음표를 다셨는데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바이오 두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로 빚어진 장내 주식 결제가 어제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또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높은데요.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자, 증권업계 우선은 조금 심리적으로는 좀 살짝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사실은 백데이터 같은 경우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죠? 뜬금없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가 나타나 버리면서 증권업계 전반적인 이런 모양은 조금 심리가 조금씩 내려와 있는 모습이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까지도 아마도 그런 모습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가지고 이런 금융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런 모토인데 그게 깨져버렸다는 거에 대한 이런 이슈, 그리고 또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많이 화두가 돼버리면서 주가에 대한 이런 모습은 더 안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승전 결국은 실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권사들의 호식적 기조에는 지금 현재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접어든 현 시점에서는 다수의 대형 증권사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그 고배당 사고가 났던 이런 삼성증권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런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서 증권업종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연속으로 한 3, 4일 정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증권사의 1분기가 호실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거래소를 따르면 1분기에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13조 8천억이 넘어갔다라는 거 이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7% 이상이 상승하는 겁니다. 주가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다고. 어찌됐든 거래 대금이 많이 나면 어찌됐든 수수료 수입이 많이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돈을 가장 많이 벌어주고 있는 기업공개 같은 경우도 IB 즉 투자은행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좀 좋아지다 보니까 그 주가 연계증권 ELS 같은 경우도 조기 상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관련 수익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서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대형 증권사들은 여기에서 살짝의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흐름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브로커리지 수익과 어떻게 보면 주식 파생 운용에 대한 이런 이익 증가분이 충분히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견조한 실적이 이런 증권업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심리는 조금 있다가 진행이 멈춰질 거고요. 다시 한번 실적으로 좀 돌아봐 준다면 증권주들도 다시 한번 우수 상향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가는 실적을 업고 오르는데 증권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 텐데요. 좀 짧게 듣겠습니다, 차장님. 네, 시장은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으로 시작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정도보다는 조금씩 더 잘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또 중국 쪽에서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불확실성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기분이 많이 좋은데 조금씩 실적 발표가 날수록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이런 시점까지는 분명히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제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일 이 시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실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어제 그 후어 포럼에서 많이 했던 시진핑 주석의 깜짝 발언 자체가 오늘 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해야 되겠죠. 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지속적으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최고가에서 밀어서 쭉 밀었다가 이절 잡고 마무리를 하고 오전 중에 끝내버렸고요. 이제 시진핑 주석의 깜짝 발언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314지수들, 지지력들 잘 받아내고 추가적인 고점 높여가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여전히 314, 15지수는 저희가 매도도 크게 먹었던 구간들인 만큼 굉장한 매물대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림들 나올 수 있는지 관점을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지속적으로 지지력에서 매수 쪽 배팅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린 매수 전략이 유리하겠고요. 이 협상 자체가 헤빙무드 자체가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면 얘네들은 324지수까지도 장기적으로 그대로 열고 볼 수 있는 구조로 시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14지수, 313지수 중반까지 최대한 여력을 여시고요. 눌린 매수 우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초가에서 바로 얘네들이 이런 지지력들을 통해서 그대로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윗구간들 막고 매도 치는 것보다는 충분히 매도는 막혀서 보합되는 걸 보고 하시고요. 이왕이면 눌린 매수 전략들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도 화답을 한 기색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 해소와 그다음에 악재에 대한 완화 이런 조건들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까지 누르고 있었던 이 구간들 지지력을 받고 추가적으로 매수 시도를 할 거다. 매수 시도에서 뚫을 가능성 60%, 그다음에 부합이고 혼조세에 대한 뜰 가능성 30-40%의 확률로 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아직은 눌린 매수로 추가적인 시황을 뒷받침해주는 모습으로 배팅이 들어간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은 이상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 무역전쟁 해빙 무드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죠. 국제유가도 3%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해외 선물시장 쪽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어제 국선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저희는 굉장히 매도 전략을 펼쳤었는데 두 군데 다 제가 앉아서 정확하게 배팅을 드리고 깔끔하게 빼먹고 운이 좋았다 해야 되나요? 그렇게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달러 인덱스는 저희가 어제 오전에 시작하면서 89.150까지 우선 밀릴 수 있는 전략을 놔뒀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는 우선은 어제 우리 아침 개장 방송은 이 구간까지의 매수를 열어놓고 이 구간에서 매도 전략들 드렸었죠. 오늘 추가적인 그림들은 우선은 여기서 이제 매수가 다 마무리가 되는지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지지력을 받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올려준다면 걔네들은 그냥 되돌림 정도만 보고 이절을 잡고 따라가는 전략들. 한마디로 반대 매매의 성향이 강하죠. 제가 어제 오전 중에 중국발 이슈 때문에 그림들이 이미 매수로 다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은 눌림 정도만 어제 보고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외 선물도 해빙무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추세로 눌리면서 계속적으로 따라갈 건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많이 올라온 아이들을 되돌리면 볼 건지 걔네들 전략들 세부적으로 본인들의 맞는 전략 세워서 싸우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뭐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한 상태에서 이 구간들 또다시 친 거죠. 한마디로 저희는 이 추세 저항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저항에서의 하루 이틀의 혼조세들은 다들 아직은 막혀서 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을 매수로 쫓아가는 오류는 범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되돌림은 신고가에서 되돌림, 그 다음에 눌림 지지력에서의 눌림 매수 배팅도 가능한 어차피 보합권 매매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깼다가 되돌림 구간에 있는 애들을 추세로 믿고 싸워서는 안 된다. 대신 얘네들 뭐 눌림에서의 고점을 테스트하는 눌림 매수, 그 다음에 신고가 매도 전략은 유효할 거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반대 매매 성향이 강한 반등 매도 되돌림 전략을 많이 볼 듯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뭐 전반적으로 돌려서 윗구간들 저희가 1차, 2차 추가적으로 7자리들 봤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저녁에 리딩을 하면서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간 짧게 이거 되돌림 정도만 먹었습니다. 뭐 짧게가 아닙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50만 원의 이상의 수익이었기 때문에 뭐 얘네들 뭐 1차 먹더라도 2, 30만 원, 되돌림이 50만 원 정도 줬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거 먹고 어제 리딩을 마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6달러 확인하러 가는 모습들 열어놓고 오늘 대응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구간을 이미 제가 신세계에서 나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구간에서 돌파할 때는 뭐 80, 그 다음에 최대치 65달러 후반대, 그 다음에 66달러가 막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에서 본인들이 한 계약 기준으로 4, 50만 원을 빼먹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추세를 보고 익절을 잡고 홀딩할 건지 그거의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요. 저희는 여전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반등 매도 전략들 우위로 반대 매매 성향이죠. 그 정도만 펼칠 거고요. 뭐 하루 목표치는 충분히 나올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칠 건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선 오늘 예상 저항들 66달러,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 65달러 부근을 감안하고 걔네들 많이 밀리면 눌림 매수, 올라오면 신고가에서는 되돌림 전략만 펼칠 생각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도 여전히 뭐 어제 제가 리딩 마감하기 전에 뭐 얘네들은 1346달러까지 온다. 그래서 매도 칠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쳐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중간에 제가 리딩할 때는 뭐 또 똑같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쳐서 정확하게 목표치까지 빼먹는 것까지 사인을 드리고 마감을 시켜드리고 이제 쉬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는 추가적인 매도는 1346달러 이상부터 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뭐 추가적인 휩소 구간들 좀 더 열고 대응을 하겠지만 1346달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 근처에서는 쫓아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림이 좀 끝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마중 나가는 전략보다는 신고가 매도, 그 다음에 큰 눌림 이후에 눌림 매수 전략들 유효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전 중에 있었던 시황 자체가 그 다음에 유럽장, 그 다음에 추가적인 미장까지 같은 추세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시장부터 다시 이제 뭐 차익 매물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차익 매물의 비중이 얼마 작은지를 보시고요. 그 비중이 작다면 다시 미국장에서 다시 추세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도 어디까지 해서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새벽까지 다들 매수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에서 되돌림 볼 건지 아니면 큰 눌림 이후에 다시 추세로 매수로 돌려서 볼 건지를 결정하셔서 좋은 자리들 선점해서 싸우신다면 별 무리 없는 수익이 날 거다. 그래서 뭐 추세가 나더라도 어제 계속 매수장이었는데 저희 되돌림만 봐서 뭐 전반적으로 국선하고 해서 한 계약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났다. 한마디로 되돌리만 봐도 충분한 수익이기 때문에 한 계약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뭘 할지를 결정하고 매도는 매도에 좋은 자리, 매수는 매수에 좋은 자리를 찾아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면 방향이 어떻게 되든 얘네들은 작게 먹을 건지 많이 먹을 건지가 중요한 거지 수익은 잘 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우산 대신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황사가 밀려오는데요.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날은 포근합니다. 낮 동안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어제도 태풍을 방불케 하는 바람이 불었었죠. 오전까지는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 20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에 강릉과 울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다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 21도, 대구 24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상도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과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